한 고등학교에서 17세 여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심각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출혈까지 생겼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학교가 이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전학을 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피해 학생에게는 똑같이 생긴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은 비장한 각오를 하고 다음날 학교를 찾아가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 느낀 점에 대해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7세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서윤과 설인, 이 두 자매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고등학생이죠. 하지만 그들의 일상 속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숨어 있었어요. 서윤이가 다니는 인문고등학교는 겉보기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외관 뒤엔 끔찍한 폭력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었죠. 매일 아침 서윤이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교문을 지났어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병사처럼 말이에요. 모든 건 사소한 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학기 말 서윤이가 조별과제에서 나리의 잘못을 지적한 게 화근이었어요. 나리야, 이 부분 틀렸어. 다시 해야 할 것 같아. 서윤이는 선의로 말한 것뿐이었죠. 하지만 나리에게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욕으로 들렸나 봅니다. 뭐? 내가 틀렸다고? 나리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부터 서윤이의 학교 생활은 지옥이 됐습니다. 나리는 자신이 반 전체를 지배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허세와 권력으로 아이들을 조종하면서 말이에요. 야, 서윤아. 너 어제 나 무시했지? 어느 날 쉬는 시간 나리가 다가왔습니다. 나한테 대들 주제에. 너 진짜 죽고 싶나? 주변 아이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모두가 나리를 두려워했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서윤이는 조용히 교실 뒤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쉬는 시간이 되자 나리와 그 무리가 다가왔죠. 야, 서윤아. 어제 숙제했어? 나리의 목소리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 했어. 서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나리는 만족하지 않았죠. 그럼 내가 베껴도 되겠네. 아니, 애초에 너 것도 내가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나한테 대든 게 죗값이니까 말이야. 교실 안 다른 아이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 속에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나리의 보복이 두려웠거든요. 오후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탈의실에서 나리는 서윤이를 구석으로 몰았어요. 야, 너 요즘 좀 건방져진 것 같은데? 내가 누구인지 까먹었나? 이유 없는 폭력이 시작됐죠. 주먹이 서윤이의 배를 강타했고 서윤이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만해. 서윤이가 간신히 말했지만 폭력은 멈추지 않았어요. 내한테 대든 걸 후회하게 해줄게. 발길질이 이어졌고 서윤이는 몸을 웅크린 채 버텼습니다. 마치 폭풍우를 견디는 작은 새처럼 말이에요. 다음엔 더 조용히 해. 알겠지? 너 같은 애가 나한테 대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나리가 차갑게 말하며 탈의실을 나갔습니다. 서윤이는 한동안 일어날 수 없었어요. 온몸이 아팠고 특히 옆구리 쪽 통증이 심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서윤이는 점점 호흡이 어려워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겨웠어요.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서윤이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죠. 언니. 설인이가 달려왔습니다. 서윤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엄마, 빨리. 설인이의 절규가 집안을 울렸죠.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설인이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설인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이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한 폭력이 가해진 것 같은데요. 병실에 누워있는 언니를 보며 서린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언니가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동안 혼자 얼마나 버텨왔는지 깨달았거든요. 서윤이가 입원한 지 사흘째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병문안을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서린이는 이번 기회에 모든 걸 털어놓으려고 했죠. 서윤아, 많이 아팠구나. 담임 선생님이 병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진정한 걱정보다는 부담스러움이 더 많이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선생님, 언니가 학교에서 폭행을 당했어요. 서린이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날이라는 아이와 그 무리들이 계속 괴롭혔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심하게 맞았고요.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겠니? 학교 폭력이라는 건 심각한 문제야. 확실한 증거도 없이. 증거요? 서린이가 억울함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니가 갈비뼈가 부러져서 입원한 게 증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게 꼭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담임 선생님이 말을 흐렸습니다. 마치 사건을 축소하려는 듯한 태도였죠. 선생님께서는 언니 반 담임이시잖아요. 그동안 언니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셨나요? 서린이의 질문에 담임 선생님은 당황한 듯 보였어요. 다음 날 학교장과 학년부장이 함께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건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상처였어요. 서윤이 부모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학교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외부로 알려지면 학교로서도 곤란하고 서윤이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세요? 서린이 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죠. 조용히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죠. 서윤이가 회복되면. 학교장이 말을 잇자 학년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전학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서린이는 폭발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왜 피해자인 언니가 떠나야 하는 거죠? 가해자들은 그대로 두고 말이에요. 학생,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단다. 학교장이 어른스러운 척 말했어요.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게 지혜로운 거야. 서윤이만 조금 참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참으라고요? 서린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언니가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참았는데도 더 참으라는 말씀이세요? 병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서린이 가족은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입니다. 이런 일로 이미지가 나빠지는 건 바라지 않아요. 학년부장이 솔직하게 말했죠. 결국 학교가 우선시하는 건 학생의 안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면이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교육자이시잖아요. 학생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린이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어요. 그날 밤 서린이는 병상에 누운 언니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학교가 덮으려 한다면 자신이 직접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언니 대신 자신이 그 학교에 가서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말이죠. 언니, 이제 혼자 참지 마. 내가 있잖아. 서린이가 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서린이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언니의 학교 앞을 지나갔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교정을 바라보며 서린이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저 안에서 언니가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집에 도착한 서린이는 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교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서린이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쌍둥이라는 장점을 활용해서 언니 대신 학교에 가보는 거였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야. 서린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언니의 교복을 손에 들고 거울 앞에 서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도 느껴졌죠. 다음 날 새벽 서린이는 조심스럽게 언니의 교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모습은 완전히 서윤이었어요. 같은 얼굴, 같은 체격, 심지어 머리 스타일까지 비슷했거든요. 언니,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서린이가 다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인문고등학교로 향하는 길은 평소 예고로 가는 길과는 반대 방향이었어요. 서린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교문을 지나면서 서린이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 분위기,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서윤아, 벌써 나왔어? 괜찮은 거야? 한 여학생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서린이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고마워. 언니의 목소리를 흉내 내려 노력했죠.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놀란 듯 보였고 어떤 아이들은 수군거렸어요. 서윤이 진짜 왔네. 괜찮은 건가? 하지만 서린이가 정말 주목한 건 한쪽 구석에서 냉소적으로 웃고 있는 나리의 모습이었어요. 야, 서윤아. 나리가 느릿느릿 다가왔습니다. 벌써 나왔네. 생각보다 튼튼하잖아. 그 말에는 조롱과 위협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서린이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모아야 할 때였거든요. 너 때문에 선생님들이 시끄럽게 하더라. 나리가 계속 말했어요. 괜히 일을 크게 만들어서. 너도 원하지 않을 텐데. 나리의 목소리엔 자신만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절대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듯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린이는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어요. 혹시 모르니까 말이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나리와 그 무리를 만났습니다. 야, 서윤아. 너 정말 병원에 갔다 온 거 맞아? 나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서린이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뭐가 달라? 서린이가 언니보다 조금 더 당당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순간 나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너 목소리가. 하지만 그때 수업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고 아이들이 교실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오후 수업 시간 서린이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나리가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선생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 학교에서 나리는 정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방과 후 서린이는 언니의 친구라고 자처하는 주희를 만났습니다. 서윤아, 정말 괜찮아? 나 너무 걱정했어. 주희의 목소리엔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주희야, 나한테 말해줄 게 있어? 서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나도 나리가 무서워서 도와주지 못했어. 미안해, 서윤아. 그 순간 서린이는 깨달았습니다. 언니 주변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들도 나리의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던 거죠. 이제 서린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고 함께 맞서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다음 날 서린이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학교에 갔습니다. 어제의 경험으로 나리의 패턴을 어느 정도 파악했거든요. 나리는 주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움직였고 특히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을 선호했어요. 아침 첫 수업이 끝나고 서린이는 일부러 화장실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예상대로 나리가 나타났어요. 야, 서윤아. 어제부터 뭔가 이상한데? 나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린이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이상해? 서린이가 최대한 평온한 척 물었어요. 하지만 나리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죠. 너 갑자기 당당해진 것 같은데? 병원에서 뭔 약이라도 먹었나? 그때 나리의 무리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얘 진짜 이상해.
어제부터 눈빛이 달라졌어.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서린이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아픈 게 너희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 서린이가 의외의 말을 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생각 없어. 이건 완전히 도박이었죠. 하지만 서린이는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리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 뭐? 나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주변에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고요. 대든다고? 나는 그냥 진실을 말한 거야. 서린이가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괴롭혀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 순간 나리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인연이 진짜. 나리가 서린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린이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둔 상태였거든요. 나리의 주먹이 서린이의 뺨을 때렸고 주변 아이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해. 한 아이가 외쳤지만 나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년이 나한테 대들어? 죽고 싶어. 발길질이 이어졌고 서린이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모든 게 기록되고 있었거든요. 아, 선생님 오신다. 누군가 소리쳤고 나리는 재빨리 손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러 명의 아이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고 일부는 촬영까지 했거든요. 무슨 일이야? 달려온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서린이는 바닥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나리가 저를 때렸어요. 여러 사람이 봤고 녹음도 했어요. 나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금세 뻔뻔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얘가 저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전 그냥 정당방위를. 정당방위? 서린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 녹음을 들어보세요. 누가 먼저 폭력을 휘둘렀는지 말이에요. 나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주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다 봤어요. 나리가 먼저 때렸어요. 그리고 주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저도 나리의 폭력을 녹화한 영상이 있어요. 교무실로 향하는 길, 서린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증거를 확보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학교가 이걸 덮으려 할 거야. 주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 너도 달라졌고 나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거야. 서린이는 주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거야. 드디어 언니를 위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교무실 상담이 끝난 후 서린이와 주희는 조용한 계단참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주희의 표정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과 새로운 결심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서윤아, 사실 나한테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 주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공개하면 나도 나리의 표적이 될 거야. 주희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각오도 느껴졌어요. 서린이는 주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증거인데? 주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난주에 몰래 찍은 영상이야. 나리가 1학년 아이를 협박하는 장면이거든. 영상이 재생되자 서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나리는 작고 여린 1학년 학생을 벽에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야, 너 용돈 얼마 받아? 나리의 목소리엔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죠. 5만 원이요. 1학년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중에 2만 원은 나한테 줘야지. 선배한테 인사비야. 나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싫다고? 그럼 너도 서윤이처럼 될 각오해. 서린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니의 이름이 협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니요. 이건 완전한 증거야. 서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나도 무서웠어. 주희가 고백했습니다.
나리가 얼마나 무서운 애인지 알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내는 걸 보니까 나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겠더라. 주인은 계속해서 털어놨어요. 사실 이런 영상이 하나 더 있어. 나리가 다른 반 아이 돈가방을 뒤져서 돈을 가져가는 장면이야. 그 아이는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어.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 서린이가 물었습니다. 주인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나리한테 찍혀서 괴롭힘 당할까봐 무서웠거든. 비겁했던 거지. 그때 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아, 정말 미안해. 내가 그렇게 당하는 걸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했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후회했거든. 내가 조금만 용기를 냈다면. 서린이는 주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라도 함께 하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서린이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만약 주희가 진작 도와줬다면 언니가 이렇게까지 다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말이에요. 나리는 정말 치밀해. 주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 착하고 예의 바른 학생인 척하거든. 그래서 어른들은 나리의 진짜 모습을 몰라. 그럼 이 영상들을 어떻게 써야 할까? 서린이가 물었어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학교에 직접 제출하는 건 소용없을 거야. 나리 부모가 학교 이사라서 학교에서는 절대 나리를 처벌하지 않거든. 그럼 어떻게 해? 서린이가 답답해했어요. 주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론에 제보하는 거야. 학교가 덮으려 해도 언론에 나가면 숨길 수 없거든. 언론? 서린이가 놀랐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해? 주희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지역 방송국이 있어. 거기 기자 중에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알아봤어. 서린이는 주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응. 이번엔 끝까지 갈 거야. 주희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나리 같은 애들이 계속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게 놔둘 수 없어. 그리고 너를 위해서라도 해야겠어.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피해 학생들의 증언을 확보한 다음 언론에 제보하는 거였어요.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조심해야 해. 주희가 당부했어요. 나리가 우리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 서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서린이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주희와 세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교문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서윤아. 한 선생님이 서린이를 불렀습니다. 교무실로 와봐. 서린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따라갔어요. 교무실에는 학교장과 학생부장, 그리고 나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아, 앉아라. 학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나리는 마치 피해자인 양 눈물을 글썽이며 앉아 있었죠. 나리가 이야기하기로는 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구나. 학생부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리가 그냥 밀친 것뿐이라고. 서린이는 어이가 없었어요. 완전히 사실을 뒤바꿔 놓았거든요. 아니에요. 나리가 먼저 때렸어요. 녹음도 있고 목격자도 있다고요. 서린이가 항변했지만 학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녹음이라는 것도 편집될 수 있는 거고 목격자들의 증언도 주관적일 수 있어. 하지만 여러 명이 봤는데요. 서린이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섞였어요. 그때 나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전 정말 억울해요. 서윤이가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때리려고 해서. 그건 거짓말이에요. 서린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학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진정해라, 서윤아. 이런 식으로 흥분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학생부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서윤아, 내가 최근에 입원했다가 나왔다고 들었어. 혹시 그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민해진 건 아니니? 제가 입원한 것도 나리 때문이에요. 서린이가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갈비뼈 골절에 뇌출혈까지 생겼다고요. 하지만 학교장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심각한 일이라면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을까? 학교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학교 폭력이라고 진단했나? 서린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사는 외부 충격이라고만 했거든요. 선생님들, 제발 진실을 보세요. 서린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나리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모르시나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어요. 서윤아, 우리도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고 있단다. 학교장이 관료적인 말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어떤 조치도 취하기 어려워. 더군다나 나리는 모범생이고. 모범생이요? 서린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나리는 그 순간 교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른들이 완전히 자신의 편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래, 나리는 성적도 우수하고 학생의 활동도 열심히 하는 아이야. 학생부장이 나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반면 너는 최근에 문제가 많았잖니? 서린이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학교는 처음부터 나리를 보호할 생각이었다는 걸요. 나리의 부모가 학교 이사라는 주위의 말이 떠올랐어요. 권력 앞에서 진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린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학교장이 마치 자비를 베푸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리고 서윤아, 너도 좀 더 성숙하게 행동해야 한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학교장이 말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전학을 가라는 뜻이었죠. 교무실을 나서면서 서린이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강한 의지도 생겼어요. 학교가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로 언론의 힘을 빌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복도에서 주희를 만난 서린이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주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 하는 거야. 이제 정말로 언론에 제보할 때가 온 것 같아. 주말 서린이와 주희는 지역방송국 앞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결의에 찬 눈빛이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서린이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야. 주희가 서린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들이 준비한 건 나리의 폭력 영상들과 녹음 파일, 그리고 피해 학생들의 증언이었죠. 방송국 내부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접수대에서 학교 폭력 제보하러 왔는데요 라고 말하자 직원이 한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부 기자 김민수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왔어요. 학교 폭력 관련 제보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서린이는 심호흡을 하고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언니가 당한 일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언니 대신 학교에 가서 목격한 것들, 그리고 학교의 무책임한 대응까지 말이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김민수 기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있나요? 주희가 준비한 영상들을 보여주자 기자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나리가 1학년 학생을 벽에 몰아세우고 돈을 요구하는 장면이었죠. 이건 명백한 갈취네요. 기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번째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리가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리면서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라고 소리치는 장면이었거든요. 맞은 학생은 울면서 사과하고 있었어요.
이 영상들은 언제 촬영된 건가요? 김민수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번 주까지요. 나리의 폭력은 일상적이었어요. 주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기자는 서린이가 녹음한 파일도 들어봤습니다. 나리가 너도 서윤이처럼 될 각오해라고 협박하는 음성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건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겠네요. 학교 측의 대응은 어땠나요? 기자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서린이는 학교장과의 면담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피해자에게 전학을 권유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려 했던 일들을 말이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방송을 내보내려면 더 신중해야 해요. 학생들이니까 얼굴과 이름은 가려야 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서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 알려지는 거니까요. 기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일까지 추가 조사를 해서 모레 저녁 뉴스에 내보내겠습니다. 다음 날은 마치 태풍 전야 같았습니다. 서린이는 평소처럼 언니 대신 학교에 갔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곧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저녁 7시 지역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학교 폭력 실상이 공개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화면에는 나리의 폭력 장면이 나왔습니다.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폭력의 잔혹함은 그대로 전해졌어요. 17세 어양은 같은 반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면도 나왔습니다. 서린이의 목소리였지만 음성은 변조돼 있었어요. 제 언니는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맞았어요. 하지만 학교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전학을 권했습니다. 뉴스는 학교의 무책임한 대응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이 같은 심각한 폭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뉴스는 지역 방송을 넘어 전국 방송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했어요. 이런 폭력이 학교에서 일어나다니 학교는 뭘 하고 있었나?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학교 관계자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나리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죠. 이제 시작이야. 주희가 서린이에게 말했어요.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어. 이제 정의가 이루어질 차례야. 서린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언니를 위한 싸움에서 한 발짝 앞서 나간 거였어요. 전국적으로 뉴스가 퍼진 지 일주일 만에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학교는 더 이상 사건을 덮을 수 없었어요. 여론의 압박이 너무 컸거든요. 학교 폭력 은폐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가 이어졌죠. 나리양과 그 일당들이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뉴스 속 기자가 보도했어요. 화면에는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로 들어가는 나리의 뒷모습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교실에서 휘두르던 그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서린이는 병원에 있는 언니에게 모든 상황을 전했습니다. 언니, 나리가 드디어 잡혔어. 서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로 끝난 거야? 응, 이제 정말 끝이야. 서린이가 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아직 불안함이 남아 있었죠.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까 하는 걸요. 경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리의 휴대폰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된 거예요.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영상들을 자랑스럽게 저장해뒀던 거죠. 마치 트로피처럼 간직하고 있었다고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피해 학생들의 증언도 줄을 이었습니다. 나리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서윤이가 먼저 용기를 내줘서 우리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학교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학교장이 사임하고 학생부장도 징계를 받았어요.
학교 폭력 은폐 및 부실 대응이라는 이유였죠. 새로 부임한 교장은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새 교장의 사과가 전국에 방송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나리에게 소년원 송치 1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문이 울려 퍼졌어요.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학교 폭력으로 여러 학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러한 판결을 내린다. 서린이는 법정에서 그 선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나리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억울합니다라며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했죠. 하지만 법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나리의 일당들도 각각 사회봉사 명령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설명했어요. 이번 사건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달 후 서윤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언니를 보며 서린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이제 정말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서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 덕분에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두 자매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았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서윤이가 다니던 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학교 폭력 전담 교사가 배치됐고 신고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됐죠. 무엇보다 학생들의 의식이 변했어요. 서윤아, 고마워. 1학년 후배가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우리도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서윤이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동생이 해준 거야. 방과 후 서윤이와 서린이는 함께 학교를 나섰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언니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고 서린이도 뿌듯한 마음이었죠. 언니, 이제는 숨지 않아도 돼. 서린이가 말했어요. 나도 당당히 웃을 수 있어. 두 자매가 손을 잡고 석양 속을 걸어가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는 한 학교를 넘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학교 폭력에 맞서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희망을 심어준 거죠. 세상은 언제나 약자에게 참으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보셨죠? 참지 않은 작은 목소리가 세상을 바꿨다는 걸 말이에요.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